안녕하십니까. 나오나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데이터 배당 추진 사례를 발표할 경기도청 데이터정책과의 원준석 주무관입니다. 목차는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정부는 데이터와 AI 중심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며 지난 3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활용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올해 데이터 플랫폼 확산과 AI 기술 융합 예산을 0.8조에서 1.1조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IDC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데이터 양은 2005년 0.13 제타바이트에서 올해 2020년에는 40 제타바이트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170 제타바이트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데이터 기반 사회로 전환되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생산되는 데이터 양의 약 75%가 개인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먼저 좀 상기시켜 드려야 될 부분은 개인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정의에 따르면 개인 데이터는 비단 개인에 속한 데이터, 개인에 대한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개인이 활동하고 개인이 자기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행동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기업에서 그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론하거나 분석했던 데이터까지 포함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나 국내나 이런 개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79.9%의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데이터 기반 사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난 한 달 동안 새로운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그리고 개인정보 제3자 동의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그 동의로 약 2020년 기준으로 30 제타바이트의 개인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개인들은 과연 그냥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서비스를 잘 받으니까 만족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실제로 소유는 누구인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은 어떤 권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마이데이터 현황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수준별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소유권 의식은 약 84% 정도가 최소한 나한테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별로 보시면 일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다. 일반 정보는 여기서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라는 게 48%. 그리고 일부는 나의 소유다. 가 35.8%였습니다. 총 합으로 보면 일반 정보는 38.3%가 최소한 나한테 일부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활동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4.4%가 최소한 일부는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기업이 생성한, 기업이 추론하고 분석한 데이터마저도 70.8%는 그것도 나에게 일부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의식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개인정보 열람권은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데이터 소유권자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내 데이터를 내가 원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권한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지도가 43%로 50%가 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이동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72.2%로 높습니다. 데이터 이동권은 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른 기업이나 다른 곳에 이동시키는 그런 선택권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내가 기여한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 의식이 강하고 내 권리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나한테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내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권리 요구들은 해외를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EU,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주권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주권은 그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주인된 권리 정도로 좀 심플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주체별로 국가,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별 정책도 거기에 연관돼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주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 데이터에 대한 국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죠. 국내 데이터를 관리하고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해외 기업이 우리 국내 데이터를 이용할 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디지털세하고도 연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은 그런 국가의 권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개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결정권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열람, 정정, 삭제, 이동권, 그리고 프로파일링 거부권이나 여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수익권도 될 수 있겠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잘 보호하고 잘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EU입니다. EU의 GDPR 규정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기업의 권리를 중간자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영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적인 측면의 지원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데이터 기반 사회로 이전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시민의 데이터 권리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데이터 배당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관련 뉴스를 잠깐 보시고 데이터 배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대로 경기도는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역화폐로 보상을 했습니다. 지역화폐로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일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데이터 배당을 통해서 기업이 거래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역시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국민들에게 그 일부의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국민의 데이터 권리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데이터 배당 정책을 실행하면서 도민들이 이 정책에 적극 공감한다는 사실과 정책이 발전하게 되면 기업들에게도 데이터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당을 실행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례도 없었고 관련된 법과 제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법률 검토와 법률 검토 용역을 통해서 데이터 배당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실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상으로 제공한 지역화폐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비식별화하고 총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총계 처리되고 비식별화된 정보는 익명정보라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미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정보 동의 없이 거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소유권 측면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는 그거를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 배타적인 점유권이 주어집니다. 그건 즉 저작권법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기업한테 인정해주는 장치죠.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화폐 사업 위탁 협약을 검토를 하게 됐고 그 협약에 따라서 시군에도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해서 시군 동의를 받아서 배당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익 환원에 대한 측면입니다. 과연 우리가 데이터를 거래해서 유상으로 재고해서 받은 수익을 도민들한테 그대로 환원할 수 있는가를 법적으로 검토했고요. 다행히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7조 등에 따라서 데이터 판매 수익을 일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도민한테 지급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배 측면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세 가지 안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지역화폐 가맹자들한테 동등하게 균일하게 배급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시군의 데이터 양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 것, 세 번째는 개인의 데이터 거래량에 따라서 차분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데이터의 공공재정 성격과 데이터 소유권의 평등 보장 차원에서 저희는 1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식별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자 기준이 아니고 카드당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개 시군 36만 782개의 카드에 120원씩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그중 97%가 지급에 성공했고 3%는 카드 해제, 카드 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에 실패했습니다. 지급 전에 경기도는 시군에서 우려했던, 그리고 저희도 우려했던 배당 지급받는 시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내 정보를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느냐라는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 민원 120 콜센터와 같이 민원 대응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52%의 민원은 데이터 배당 자체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데이터 배당이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라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43%는 데이터 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나는 대상이 되나요? 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지급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그렇게 95%가 지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반면 4%는 나머지 5% 중에서 4%는 지급을 하게 되는 거래, 그 지급 방식에 대한 거래 계산 방법,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거래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고요. 마지막 1%만이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또 도민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더라도 데이터 배당이 어떤 의미로 도민들한테 다가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게 블로그 내용 중에 3개를 뽑은 것인데요. 대부분 경기도 데이터 배당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책에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고 그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배당 지급 후에 다양한 논란이 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배당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아쉽기도 했지만 더 얻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도민들이, 그리고 데이터 배당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정책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느냐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서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표시를 했고요. 우려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이슈가 잘 해결이 된다면 86.6%가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라는 의향을 비쳤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연구해 본다면 국민들은 이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거부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보완적인 조치와 적정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충분히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데이터 배당도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배당과 연계해서 국회 토론회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향후 입법에 대한 이슈화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 토론회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영상으로 발제를 해주신 노동 없는 미래의 저자 팀 던록 교수의 영상 발제문을 보고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도 팀더너 교수가 말씀해 주신 데이터 추출 수익금을 공정하게 재배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은 배당 금액은 적지만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다. 그리고 생산자의 주권이 확립되는 날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면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밖에 참석하신 전문가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논의에 현재는 국민이 빠져 있다. 정보 주체인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인권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권적 보호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제도 확산을 위해서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참여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소유권, 환원 방법 등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유통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배당 경험과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배당은 말과 이론 중심뿐인 데이터 주권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권리 실현을 위해서 법과 제도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전략 수립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데이터 배당 확산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경기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향후 5년간 경기도의 데이터 중장기 추진 계획도 함께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복지정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공동 활용 등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광역 지자체 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해서 도민의 데이터 권리 장전을 선언하겠습니다. 더불어 참여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은 데이터 권리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데이터 배당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실천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수익권을 실현하고 맞춤형 도정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민간 기업들도 데이터 권리 실천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경제가 소수 수권의 경제가 아닌 다수가 함께 잘 사는 합리적인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에서 그 유상 거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유상 제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래라는 말보다 유상 제공이라는 표현을 하겠고요. 유상 거래한 데이터는 지역화폐 거래 데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 저희가 그 사오는 데이터의 수준과 유사한 그런 항목값들로 지역화폐 거래한 데이터를 그 연구 목적으로 요구했던 대학이나 연구소에 유상으로 제공을 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데이터 배당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속해서 배당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목적은 그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번 재난기본소득 아까도 보셨지만 판매가 되면서 지역화폐 데이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경기도도 가입자가 100만이 안 됐다가 지금 3,400만, 600만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그 데이터의 가치가 일반 카드사만큼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또 판매를 해서 배당을 할 거고요. 하지만 제일 목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아주 리스크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법에 따라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래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건 국가에서 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희는 국가에서 정한 것을 따라서 저희가 문제없게 안전하게 아까 그 데이터 토론회에서도 국회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안전하고 공정하게 데이터 유통망을 구축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 안에서 데이터 배당이든 마이데이터든 저희 정책을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첫 번째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데이터 주권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였고요.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그 정부에서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하고 있고 PDS 사업자라든지 다양한 규정과 규칙,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 지금은 잘 모르니까 팔면 팔고 돈 주면 좋지 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쪽에는 주고 싶고 이쪽엔 주고 싶지 않아 라는 게 마이데이터의 기본이거든요. 자기결정권이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배당을 하고 싶어도 동의한 사람 것만 배당을 하게 되고 실제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판매되고 어떻게 거래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은 전적으로 도민한테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정책을 변화를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도의 수익. 도가 데이터 판매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배당 형태면은 저희는 수익을 갖지 않고 그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사에 수수료는 줄 수 있지만 도가 특별히 수익을 갖는 구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형태면은 도민들한테 다 돌려주지만 만약에 그 형태가 배당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리가 그 사이버로 중계되는 자리여서 원래는 그 청중이 다른 자리는 없고 질문도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뜨거운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원님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재난수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장님께서 질문드렸는데 15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속 숫자가 140만 명이 되고 뚝딱 없는 그런 강건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15일 만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전에 아무래도 그 경기도에서 내재적으로 그 쌓아뒀던 그런 기본적인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지점에서 단순히 그 온라인이나 정보 시스템적인 그런 성공 사례 말고 경기도에서 그동안 축적돼 있었던 그런 사례가 그 내재화된 그런 가치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내재화된 가치라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제 1순위로 생각했던 거는 빨리 지급해야 된다. 이게 뭐 코로나가 다 끝나고 뭐 한 6개월 뒤에 지급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빨리 지급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워낙 정보 디바이드가 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원금 사이트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슨 공인인증서를 확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무슨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기입해서 스캔해가지고 첨부해서 파일로 보낸다든지 이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이렇게 같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역량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도민들에게 빨리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그 의지가 제일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